대한민국 사교육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대치동. 이곳의 교육열은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맹자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머니 손을 잡고 대치동 학원가를 전전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대치동 학원가는 인강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며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은 대치동에서 시작해 온라인 시장을 제패하고 막대한 부를 이뤄낸 스타 강사 3대장 이야기입니다. 먼저 3대장 첫 번째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입니다. 손주은 회장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교육계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삼수 끝에 서울대에 입학한 그가 처음 사교육에 발을 들인 계기는 다름 아닌 첫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대생과 연애를 했던 손주은은 여자친구의 등록금을 내주려 입시생 6명을 지도하는 그룹 과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내줄 만큼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의 대학 생활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공부는커녕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손 회장은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 생활 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대하고 복학생이었던 손주은을 억지로 결혼시켜버린 건데요. 손주은 아버지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던 걸까요? 졸지에 부양할 가족이 생겨버린 손주은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이자 가장이 된 손주은은 잠원동 한신아파트에서 다시 가회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강사였습니다. 전교에서 200등 하던 여학생을 5개월 만에 15등으로 만드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는 강남 맹모들의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처음 월 20만원으로 시작한 그의 수입은 첫 해 5천만원, 이듬해에는 약 2억 원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당시 대기업 사원 월급이 약 30에서 50만 원이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린 셈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면서 그는 아예 자신의 학원을 열고 본인의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거대한 불운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의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는 아들과 딸을 모두 잃게 됩니다. 가장 큰 슬픔의 경험을 겪은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 좋은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이런 슬픔을 잊기 위해 딸의 장례식 다음 날에도 학원에 나가 강의를 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그는 주당 70시간 수업을 할 정도로 강의 외에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강의에 몰입했던 그는 1996년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먼저 떠난 아이들의 그림자가 점점 거치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건데요. 그는 큰 돈을 벌었지만 고액과외라는 행위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손주은은 더 이상 고액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과목당 3만원짜리 일명 막단가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중 강의를 위해 당시 운영하던 학원에 월 5, 6천 수입을 포기했다고 하니 그로서는 큰 결심을 한 셈입니다. 그는 진정 하늘이 내린 강사였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강의 흡입력에 그의 수업은 반년 후 2,000명이 등록을 하고 등록 전날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손사탐이라고 불리며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그는 당시 강남 일대의 스타 강사들과 잘 나가던 학원들을 통합해 인터넷 강의 플랫폼 메가스터디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메가스터디는 인강이라는 혁신적인 방식과 사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2004년 코스닥에 상장되고 한때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현재는 다양한 경쟁사의 출현과 대입 입시의 변화로 전성기에서 내려와 사업 다각화를 펼치고 있는데요. 기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기업 강연, 편입, 각종 자격증 등 거의 모든 교육 컨텐츠 시장에 진출하며 다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메가스터디를 이끌고 있는 손주은 회장의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메가스터디 주식 이외에도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을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서초동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10층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건물은 500억이 훌쩍 뛰어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그는 본인의 사재 300억을 들여 청년 창업을 위한 재단을 세우는 등 자신이 말한 사회에 대한 부채를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메가스터디 경영과 함께 기업, 학부모를 상대로 강연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는 그의 강연 영상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3대장 중 두 번째는 김기훈, 세주 대표이사입니다. 성균관대 인문대학을 졸업한 그는 메가스터디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중후반 전 과목을 통해
통틀어 가장 잘 나가는 1타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 역시 많은 학원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며 사교육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는 알바로 과외를 할 때 최하위권의 학생들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만들어내며 강남 일대에 이름이 알려졌고 소문을 들은 한 학원 강사의 스카웃으로 학원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도 하기 전 돈과 명성을 모두 갖게 된 김기훈은 대학 졸업 후인 1995년 대치동에 영어학원인 기준어학원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학원을 차린 후 때마침 대입 입시에 영어 특기자 전형이 신설되면서 그는 천운을 맞이하는데요. 김기훈이 서울대에 합격시킨 학생만 수십 명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준어학원은 부흥기를 맞게 되고 그는 스타 강사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2001년 그는 손주은 회장이 세운 메가스터디의 영어 강사로 스카웃되는데요. 2002년 3월부터 그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강의를 시작하고 순식간에 전국의 수험생을 점령하게 됩니다. 인강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한 각 과목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하는데 이 1타 강사라는 말은 김기훈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 누적 수강생은 200만 명, 누적 매출액만 1000억 원에 이르는 등 인강이 생기고 난 뒤 모든 전설을 썼는데요. 그가 정점을 찍었던 2005년부터 몇 년간은 한 해 100억 원 이상을 벌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 메가스터디 온라인 사업 부문 전체 매출의 16%, 외국어 영역 매출의 60%가 김기훈 혼자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김기훈이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다른 교사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공격적인 재투자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그는 벌어들이는 수입의 30-40%를 교재 연구 및 집필, 강의 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며 다른 영어 강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브랜드 파워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같은 김기훈의 행보는 현재 많은 스타 강사들이 취하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면서 만들어낸 책 천일문은 김기훈을 아예 다른 세계로 올라타게 해줬습니다. 발간 이래 350만 부 이상이 팔린 천일문은 수능 영어 교육의 구문독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왔는데요. 천일문은 발간 당시에는 파격적 시도였던 음성 파일을 제공하면서 김기훈의 강의를 듣지 않는 수험생도 천일문은 한 권씩 꼭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수능 영어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 김기훈의 강의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이에 김기훈은 책의 중요한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뭘 설명하겠냐며 이 별명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천일문을 중심으로 60종이 넘는 영어 교재들이 그의 법인 세듀에서 출판되고 있으며 지금도 연간 7-8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강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그는 강남 노른자 땅에만 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임하이 타워라 불리는 논현동 빌딩은 2010년 김 대표가 본인 명의로 400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되어 있는 대지 면적 317평의 이 빌딩은 현재 600억 원이 넘는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세듀의 사옥 역시 그의 소유인데요. 2013년 56억 원에 매입한 기존 빌딩을 허물고 현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했는데요.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은 현재 시세로 약 120억 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호실은 전용 약 50평의 규모로 현재 시세는 30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김기훈 대표는 현재까지도 대입 입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까지 진출하며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치동을 제패한 스타 강사 3대장의 마지막은 현우진 수학 강사입니다. 메가스터디 등장 이후 다양한 인강 플랫폼이 생기면서 사교육 시장은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강사들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인터넷 강의 시장은 전에 없는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대입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학 시장은 신승범, 삽자루, 박승동, 한석원 등의 스타 강사들 모두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춘추 전국시대를 통합시키는 87년생 젊은 스타 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현우진 수학 강사인데요. 그는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2011년부터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상향 평준화된 스타 강사들을 뚫어내고 현장 강의를 전타임 마감시키며 대치동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2015년 그는 메가스터디의 끊임없는 구애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의 커리큘럼인 뉴런은 과목 불문 모든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강좌로 수능 수학의 고유 명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020년 수능 전과목 만점자 15명 중 8명이 이 강의를 들었고 스카이 전체 신입생 중 65%의 학생이 추천하며 수험생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뉴런의 교재는 예전 정석이나 개념원리 같은 기본서의 명성에 버금갈 정도로 현재 수험생들에게 수학 수험서의 바이블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집필한 교재들은 한 해에 약 100만 부를 생산해내는데 매년 전량 매진될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당 2-3만 원에 판매되는 이 책들의 매출은 1년 약 250억 원으로 추정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서만 판매되고 있어 수익의 대부분이 그의 주머니로 꽂힌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연봉은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7년 그가 낸 소득세만 12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과 본인의 수업을 통해 같은 나이대 가장 많은 소득세를 냈다고 직접 말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GD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스타 강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320억 원대의 빌딩을 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학동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은 지하 3층, 지상 4층, 대지 면적 313평 규모의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현재 용적률이 180%지만 신축하면 400%까지 늘릴 수 있어 이후 짭짤한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1타 수학 강사답게 건물에서도 확실한 숫자가 나오는 건물을 산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그는 최저 가격 40억 원 이상인 월드타워 시그니힐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슈퍼스타 강사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188cm의 훤칠한 키와 젊은 나이를 무기로 이전 강사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학생들과의 새로운 교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는 구찌, 발렌시아가, 배트멍 등의 옷을 입고 나이키의 마세 아드를 신는 등 어린 학생들이 추구하는 욕망들을 여과 없이 표출해내기도 하고 파텍 필립, 위블로, 리처드 밀 등의 초고가 시계를 착용하고 강의하면서 그의 엄청난 부를 꺼리낌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 세대의 학생들에게는 거부감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순히 학원 강사가 아니라 아이돌과 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각 세대별 최고의 스타 강사와 그들이 이뤄낸 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활약이 놀랍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사교육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매년 출생되는 신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수에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